우리가 인생 파괴자들이 억수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10명 중에 9명이 인생 파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인생 파괴자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또 아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부모님이 인생 파괴자로 살고 있는지. 19은 인생 파괴자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19입니다. 인생 파괴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 파괴 개념 과연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각자들이 살아가는 생애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 전체를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생애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왜? 자신의 인생이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건강 관련되는 신체 관련되는 몸이. 그러면 마음이. 왜? 이 마음은 뭐를 하는 역할을 합니까? 행복을 느끼는 역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처, 그리고 행복,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게 마음이거든요. 또 성도 있어요. 뭐 섹스를 즐긴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은 작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성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일단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이 인간관계입니다. 사실 없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배우자가 생기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남편 아내 관련되어 있는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인간관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인생이라기보다는 그냥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아무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의 생에서는 이 인간관계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과연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 중에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목적관계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강연하는 사람, 물론 강연하는 건 아니지만 강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인간관계거든요. 이런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게 뭐냐? 바로 돈이 됐던 재산이 됐던, 그 다음에 내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권력을 갖고 얼마만큼을 갖느냐,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헌도를 갖느냐, 이런 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 세 개 안에 내 인생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만 들어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도 내 아이들 인생을 살거든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옆에 누군가 하다못해 옆에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노숙자는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쭉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거렁뱅이 같고 허름해 보여도 그 사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내가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뭐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냐. 왜? 인생 때문에 그래요. 인생. 왜? 사람마다 인생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인생 파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몸을 파괴하는 사람, 마음을 파괴하는 사람, 성을 파괴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 그게 바로 무엇을 파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 파괴자, 이 파괴자들이 도처에 널렸어요. 도처에. 그래서 이 인생 파괴자들은 어떤 사람은 몸을 파괴합니다. 야, 이거 맛있는 거래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막 그냥 이상한 뭐 납덩어리를 막 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 건강 파괴하는 사람이잖아.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야, 병원에 왜 가냐? 내가 해줄게. 내가 너 치성 들이면 너 무조건 그거 암 다 치료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치료 기회 없애버리고 그 사람 해가닥 가게 만든, 그거 다 인생 파괴자들이잖아요. 자, 희노애락의 감정이 이렇게 있어. 마음이 이렇게 있어. 야, 지금 내가 너 기분 좋게 해줄게. 오, 그래도 진짜 기분 좋았어. 대신
네 인생을 이제는 기분 좋은 것만 느끼며 살아. 그리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까부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그들은 시킵니다. 그것도 인생 파괴자잖아요. 그 한 사람 인생을 다 날린 거잖아요. 왜 인간은 희노애락에 감정을 느끼면서 이거를 조절해 가면서 이걸 가지고서 행복을 향해서 그래서 좋은 거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이 마음의 기본에 원리 작용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안 좋아요. 안 좋든 좋든 무조건 뭘로만 갑니까? 아는 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돼. 네,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엔 맛없는 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으로 못 살아요.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 그날 이제 인생 끝내잖아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누가 시켰어요? 맛있는 게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권했던 사람이 그 사람 인생을 파괴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 파괴자들은 도체 널렸어요. 도체. 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몰라요? 성이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이 얼마나 즐겁고 몸에 쾌락을 주는데 그거 몰라서 안 하냐고. 마약이 도파민 뭐 해가지고 막 아주 엄청난 자기만의 그 쾌락을 준다라는 거 그거 몰라서 안 하나요? 근데 왜 못하게 합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하라고 하는 사람들 꼭 마약을 권하는 사람들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파괴합니다. 인간관계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요. 애들이 뭐가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데 뭘 이렇게 해라 솔루션 막 주고.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아이한테 안 맞으면 그 아이 인생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파괴한 거예요? 부모가 파괴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거 책임에서 벗어나려니까 네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갔더니 전문가 안 나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애 파괴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그 인생 파괴시킨 사람이잖아요. 인생 파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건지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상담이 됐든 정신이야기든 우리가 마음이든 심리든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 분야거든요. 혹시나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다가 동개입 안 시키고 뭐 안 시키고 그거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계속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관계를 파괴, 부부관계 회복이 가능한데 이혼해라. 이제 그 까부숴라. 아니 그러면 그 부부관계 끝장내는 건데 아니래. 그러면 가능성이 있대요. 당연하죠. 가능성이 있죠. 한 사람이 뒤지면 살으려고 이 딱 붙어요. 그러면 이제 다 회복됐대요. 부부가. 그게 부부냐고요. 부부는 동등한 관계인데 왜 누구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부부관계 만드는 거 아니죠. 부부관계 파괴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한번 내가 해봤어. 그 다음부터는 파괴하는 일만 해요. 부부관계 파괴하는 일. 본인은 부부관계 회복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뭡니까? 그거를 권했던 사람들, 그거를 했던 전문가들은 뭐예요? 인생 파괴자잖아요. 왜? 그 사람은 다시는 부부로 못 살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부부로서 잘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 안 돼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료들, 직장 동료들이 있다 뭐 있다 막 해서 그런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무슨 관계 관련된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하나로 편향돼 버리면은 다른 한쪽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거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해보면 돼요. 문제는 그거 외에 나머지 거는 다 내 머릿속에 사라져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 방법만 하지. 그게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좋은 것만큼의 크기가 나에게 나쁜 것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좋아요. 그런데 이 돈이 많아서 좋은 걸로 인해서 반드시 돈이 많아서 나쁜 일이 생겨요. 이게 공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공했어.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내가 굉장히 유명해졌어. 내가 뭔가를
딱 이어잡았어.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면에 성공한 크기만큼의 실패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유지예요. 노력을 많이 하면서 더 나은, 더 많은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심 없잖아요. 그냥 성공만 하려고 들지. 왜? 성공하는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게 실패로 가는 길이거든요.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 가치도 마찬가지로 이거 파괴시키는 사람 진짜 많아요. 파괴시키는 사람. 이렇게 인생 파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 자기가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는지 내 인생을 내가 파괴하고 또 내가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지를 알면은 설마 하겠어요? 알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고요. 알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바로 요 마음이라는 요 컨트롤 타워가 딱 고장이 나버리면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 만족, 나 즐거움, 나 편안함, 요거를 위해서 인간관계 파괴하고 가치를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몸을 파괴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그게 인생 파괴자잖아요. 그런 인생 파괴의 가장 근본은 뭐가 되어 있냐? 바로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심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하다가도 이거 아닌데? 느껴요. 이건 아닌데? 심리 문제는 마음이 아직은 건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심리에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싶은 건 인지상정. 근데 편안해지고 보니까 야 이게 계속 이렇게 편안해지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뭔가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근본을 자꾸 찾아가도록 마음은 계속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에 관련되는 마음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 파괴자들입니다. 이 마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맞을 겁니다. 왜? 이거는 마음의 원리를 모르면 지금 마음 원리란 말도 지금 못하겠어요. 벌써 1, 2년 전부터 여러분들 제 영상이 9년 전의 영상부터 계속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쓰던 말들이 있어요.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뭘 하고 이렇게 될 때 마음 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마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정신 영역이 있고 마음 영역이 있고 심리 영역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음에 관련되는 게 원리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아세요라고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정신의학 이거 이제 시작했어요. 마음 상담, 마음 치료, 마음 교육 안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마음 상담 이야기합니다. 마음 치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얘기합니까? 마음 문제 얘기하는 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이렇게 옵니다. 정신의학에서도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관건이에요. 물론 종교에서는 이미 마음 얘기를 꽤 됐어요. 뭐 한 1, 2년 정도 됐나? 벌써 그 마음 교육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마음 교육 얘기합니다. 이거 마음을 교육하는 거 맞아요? 심리 교육하고 있는 건지 정신이 교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를 교육하고 있는 이거 마음 아니거든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맞아 다 이래. 그럼 제가 이 마음이란 말을 쓰면 이제 안 되잖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자, 마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마음 문제라는 건 뭐냐? 심리장애.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 중증 심리장애. 2개가 장애가 발생한 거. 위중증 심리장애. 심리 3개가 모두 다 장애가 발생한 거. 끝. 이게 마음 문제입니다. 심리 문제, 정신 문제가 아닌 마음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엄청 무서운 게 하나 있죠. 외상 트라우마. 아직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가진 않았으니까 외상 트라우마 단계예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까지는 아니에요. 장애까지 가면 3개가 다 고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딱 발생을 하면 기본이
심리장애 중증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중증 심리장애로 들어가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조금 누리다가 이제 문제 하나가 뻑 생기게 되면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거든요. 이때부터는 정신과 영역이에요. 이거는 마음 치료가 너무 힘들어요. 왜? 마음 문제를 마음 치료할 때는 뭘 가야 됩니까? 하나의 심리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아니 건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모태로 해서 나머지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두 개가 정상이잖아요. 두 개가 정상이니까 하나를 되살리는 데는, 하나를 건강하게 작용하게 만드는 데는 1년도 안 걸립니다. 1년도 안 걸려요. 자, 그런데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하면 건강하게 작용하는 하나를 가지고서 이 두 개를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회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얘기거든. 인생 전부, 자기 인생 전부가 파괴되게 생겼거든요. 또 내가 파괴되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내 아이부터 내 배우자부터 다 파괴시켜요. 왜 파괴시켜요? 나 편안하고 나 만족하려면 파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견뎌요. 그게 인생 파괴자들의 기본이에요. 근데 자기는 멀쩡하다 그래요. 나는 멀쩡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 파괴자들의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파괴하고 있다? 범죄자예요. 그럼 범죄자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모르고 했는데 그게 범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뭐 이루어지고, 자기는 모르고 한 건데 그 애가 막 이제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 아동학대, 아동폭력, 기타 등등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모르고 한 것 치곤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게 파괴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인생 파괴자가 돼. 그래서 이렇게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 문제가 발생된 사람들은 인생 파괴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상담을 해. 내가 누군가에게 힐링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인생 파괴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만 잘합니다. 좋은 얘기 진짜 잘해요. 그리고 자기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초심을 잃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초심을 잃으면요. 저도 지금 이걸 하면서도 굉장히 정말 조심하는 게 이 초심이거든요. 초심. 저만큼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한 소리 잔소리 엄청나게 듣는 저만큼이나 선생님 요번에 포럼한 거 보니까 초심을 잃으신 것 같아요. 내가 뭐해? 너도 이제 화납니다. 내 딸은 열심히 했는데 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해서 또 막 싸우고 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가면 가만히 미안하다. 내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알았다. 근데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저도 화낼 줄 압니다. 그렇게 또 화내고 싸우고. 그래서 저 아는들이 하게 엄청 많이 노력합니다. 다행이에요. 고맙고. 그들이 돈 목적으로 가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해준 게 되게 고맙기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인생 파괴자들이 딱 돼버리면, 강연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인생 파괴자가 딱, 즉 마음 문제를 딱 갖게 되면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 해준다고 해요. 자기가 다 해줘요. 아주 좋아요. 근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성공하고 좋은 거 맞아요. 문제는 나빠지게 만드는 게,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어떤 한 분이 뭐 트랜스젠더 관련돼 있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합니다. 왜? 하나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면서 마음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난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직은 트랜스젠더가 되진 않았잖아요. 아직은. 이제 돼야 되는데, 트랜스젠더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부분, 좋은 점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하는 것에 장밋빛에 또는 안 좋은 점들 뭘 어떻게 극복을 하고 뭘 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면에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거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진짜 인생 전부가 왔다 갔다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는 일이 생기고 뭐하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할 겨를 없이 이미 인생을 하시겠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 그러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 좋은 거를.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상담을 하고 그 전문가를 찾아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의학적이 됐든 정신의학적이 됐든 아니면은 진짜 신체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의학적인 것이 됐든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정말 이 실패가 되는 데는 뭔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저는 하라 하지 말아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장단점에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이 얘기까지입니다. 왜? 저는 마음 문제를 치료해서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회복을 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전문가일 뿐이지 그 사람 인생을 저하주지하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그 해당되는 전문가를 꼭 찾아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 정체성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렇다면 이 마음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된 걸까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의 인생은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걸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를 저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돌팔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상담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잘잘못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는 희노애락이 존재하고 있고 정반대급부가 존재하거든.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거를 마음의 관점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나름 인생 파괴자들은 뭐만 얘기합니까? 휘황찬란한 것만 이야기해줍니다. 휘황찬란한 것. 나쁜 거를 비난하면서 좋은 것만 얘기해요. 실패를 비난하면서 좋은 것만, 그러면 실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뭘로 볼 때는 맞는 얘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걸 해보고 나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실패에 내가 하고 앉아있어요. 왜?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패 얘기는 안 해줍니다. 이거를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얘기, 왜? 본인이 모르거든요. 본인이 그래, 지금 현재 실패했잖아요. 원래 초심은 뭡니까?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지식을 뭐를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돈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좀 뭔가 만족스럽고 재밌어지고 뭔가 사명의식을 느껴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상대들을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초심을 잃는다 그러거든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가고, 그거 자기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지만 타인한테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파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자기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생 파괴자들은 돌아보질 않습니다. 인생 파괴자들은. 그리고 인생 파괴자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인생 파괴자인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간다. 범죄자입니다. 그게 가정의 범죄일지, 이 사회의 범죄자일지, 인류의 범죄자일지는 모릅니다. 알고 가는 건 범죄고요. 모르고 간다라고 해서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그냥 인생 파괴자예요. 최소한 우리는 기본은 좀 알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주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에 관련된 말만. 그러니까 인생 파괴자입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다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생 파괴자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인생 파괴자로 살아왔을지언정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여기 직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저를 잘 해줍니다. 초심 잃지 마라.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가? 아니요. 저 이렇게 순진하게 얘기 안 합니다. 아, 선생님 이상해요. 그럼 내가 뭐야? 인생 파괴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승질내면 막 장난 아니에요. 저 승질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무튼 그게 저도 저 나름대로 쉽진 않습니다.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좋은 말, 성공적인 거, 볼 것 없어 인생 파괴돼요.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대로 가면은 내 인생 다 날아갑니다. 이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됐던 내 주변 사람들이 됐던 심리장애다. 요 한계는 싸그리 다 파괴하겠구나. 파괴자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합니다. 자, 중증 심리장애다. 두 개와 연결되어 있는 건 싸그리 다 파괴하겠구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 무조건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이, 남자들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같이 추구는 잘하나?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인간관계 파괴하다가 같이까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쫄딱 망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돌아가졌거든요. 재기가 됐어요. 안 돼요. 이미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되게 되면 하나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이게 악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위중증 심리장애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위중증 심리장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악화되지, 제발 악화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악화된 사람들은 정신치료부터 하세요. 정신치료를 해서 약을 복용을 하든, 수술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치료를 해서 최소한 중증심 한계만이라도 좀 회복을 시켜 놓으세요. 요 한계를 회복시켜 놓으면 마음 치료를 해서 내가 되돌려 놓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5년 걸립니다. 그래도 5년 이상 걸려요. 여기는요. 위중증 심리장애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하나를 완성을 해놓고 마음 치료 시작해도 5년 이상 걸려요. 중증 심리장애를 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걸 치료하는 데는 2 내지 3년, 지금 이제 최근 1년 내외가 걸릴 수 있도록 이게 나름대로 성마미를 보강을 하고 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심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할 때는 그래도 요 정도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되겠구나. 되돌리는 게 훨씬 더 쉬운 거거든. 되돌린다는 건 뭐냐? 치료, 회복, 행복이 그만큼 기간, 비용, 노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비용, 기간, 노력이 몇 배씩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발 악화시키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아마 굉장히 포럼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외상 트라우마예요. 외상 트라우마는 이유에 하나 막론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인생 자기 인생, 자기 몸 포기하고, 마음 포기하고, 성도 포기하고, 자기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같이 다 포기하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오로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던가. 그 자기 인생을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포기를 하면 악화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가는데 내 아이들인데 이거는 이렇고 뭐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엄청 빨라요. 악화되는 속도가.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됐다?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상 트라우마에 있는 분들은 고통받을 때 당신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이거에서 중증 심리장애로 있다가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내 아이가 어떻게 돼 있을지, 그때는 내 주변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많은 게 파괴가 돼서 그거 다 어떻게 복구하려고? 복구하는 건 좋아요. 복구 안 되는 건 어떻게 할래요? 우리 치료용분들 중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말을 제가 진짜 피눈물 흘려가는 그분한테 그렇게 하면서 치료하자라고. 왜 그 몇 년 전에 시작 안 했냐고. 그러나 지나간 거는 둘째 치고 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걸 제가 이거 한번 제가 이 외상 트라우마 가진 분들, 중증 심리장애인 분들, 이분들 상담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 내가 오늘 하는 상담이 마음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얘기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돼 가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서 더 빨리 될 거라고. 악담을 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욕 막 하고 이래요. 저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악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결국은 본인들이 부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부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누가 뭐래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악화되는 길이잖아요. 누구한테 인생 파괴자들한테 쏘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 좋아진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이혼한다니까요. 정리해서 파괴하게 돼 있어요. 수순대로 가요. 그리고 자기 유리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 그때 당시 제가 상담했던 거 보내주세요. 자기 유리한 대로 쓰려고. 못 보내준다. 못 보내준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보내준다 그랬어도 우리 직원들이 다 결사 반대했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해진 수순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 인생 파괴자들은 아이고 지금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지금 이거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해놓으면 돈도 벌고요. 지금 이거 해놓으면요. 당신이 이런 고통에서 얼마든지 고통에서 벗어났더니 아비지옥이 보이네? 그러면 지옥에서 살으려면 편안하게 살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행하는 거를 내가 마음껏 행하고 있어야 편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돼가고 있는지를 아무리 예측을 못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생 파괴자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인생 파괴자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 마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일단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인생 파괴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빨리 되돌려야 돼요. 나를 되돌려야 돼요. 어디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나를 되돌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져야 내 아이들, 자녀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혹시나 문제 생기면 되돌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서 내 인간관계, 그러면서 같이 열정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파괴자로 살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 인생 파괴자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책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 파괴자들이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빨리 되돌려야 돼요. 되돌려 놓고 돌아보면은 내 인생이 쭉 보입니다. 중화등처럼 추억으로 변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내 인생을 빨리 돌려놓으세요. 회복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상처와 스트레스로,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인생 파괴로 점철이 된 게 아니라, 야, 이랬구나. 즉, 우리가 불교 용어로 얘기를 하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좀 돌려보자고요. 살아왔던 인생을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참 내가 이런 적이 있었구나. 왜? 현재 내가 건강하게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아팠고 무엇이 잘못됐고,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인간답게,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또 내 주변에게 내 부모에게 하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되돌리자고. 인생 파괴자들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최소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인생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못 돌아와요. 그러면 인생 파괴자들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주변이, 내 아이들이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 아이 인생이 무너져요. 그 아이 인생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볼까? 나는 최선을 다했대. 최선을 다한 게 뭐예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잘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성공했어. 이 아이가 성공해가지고 아작을 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왜? 자기 인생 다 날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생 파괴자들은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해. 왜? 자기는 못하니까. 그래서 악마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게 여러분이 안 하면, 그래서 자기부터 먼저 되돌려 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내 아이들을 보호를 하고, 저기는 아이가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를 되돌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인들, 즉 인생 파괴자들로부터 나를 나를 되돌려 놓으면 그 인생 파괴자인지 아닌지가 눈에 보여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가 그 관련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을 가지만 그 관련된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방송이 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뭐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 관련되는 양육이라든가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관련된 그런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해봤는데 터 나왔대요. 이거 뭐지? 선생님이 말을 하는 게 설마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인생 파괴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예측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인생 파괴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왔어요. 열의 9은 인생 파괴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은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이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마음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은 인생 파괴자입니다. 인생 파괴자. 저도 인생 파괴자가 되지 않으려고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태어난 인생,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생 파괴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소 나에게 문제 있다? 되도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되도록하려고.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파괴자들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행복하게 내 나름대로 나를 그리고 내 아이들을 보호해가면서 또 내 미래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 파괴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해요. 이 길 외에는 인생 파괴자들의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왜? 편하고 즐겁고 재밌고 좋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삽시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